네, 그러면 양자역학이 시작됐던 시대로 우리 되돌아가 봅시다. 네, 이 양자역학의 시작은 빛의 이중성부터 시작합니다.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를 가지고서 오랜 세월 약간 논쟁이 있어 왔는데요. 그 시작은 17세기 뉴턴부터 시작합니다. 뉴턴은 빛을 가벼운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뉴턴이 입자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빛은 입자구나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굴절의 원리에서 나오는 하이언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빛이 입자냐? 빛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굴절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쌍쌍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절하고 굴절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이언스가 파동이다 라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지내오는데 싸워오는데 뭐냐, 토마스 형이 이중슬릿 실험을 해요. 이중슬릿 실험을 통하면 얘네들의 이제 간섭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간섭이라는 건 무조건 무승성을 가지는 거냐? 파동에서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은 입자로 설명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토마스 형은 파동이다에 힘을 실어줘요. 그러면서 이제 전자기파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빛이 전자기파라는 걸 알게 되면서 헤르츠라는 사람, 여러분들 그 진동수를 구할 때 쓰는 헤르츠가 이 사람이에요. 헤르츠라는 사람은 자신은 파동성을 주장해요. 어떻게 따지면 입자 파동 둘 중 선택하라고 하면 파동성을 주장하는데, 이 사람이 뭐를 발견하냐면 광전효과를 발명합니다. 광전효과를 실험을 성공해요. 근데 광전효과라는 건 무조건 뭐를 나타내냐? 파동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무조건 뭐로 설명해야 돼? 입자로만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광전효과를 하면서 헤르츠는 이게 왜 그러지라고 설명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냐? 입자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성공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고민을 해오다가 플랑크가 흑체 복사를 통해서 이상하네, 빛이 에너지가 진동수에 비례한다라는 걸 찾아냈고요. 이런 거라서 이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는 걸 찾아내요. 그래서 에너지가 불연속이다.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동이면 당연히 에너지도 파동으로 가진 에너지면 연속이어야 되는데 불연속하다라는 거지, 빛이 가진 에너지가. 그래서 불연속하다라는 건 에너지 덩어리가 있겠네 라고 이야기하고요. 에너지 덩어리가 있다라는 건 결국 입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자란 아인슈타인은, 이제 플랑크가 거의 동시에 사람이긴 해요. 조금 더 형이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보고 플랑크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오케이, 플랑크의 이론으로 광전 효과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를 실험을 한 게 아니라 광전 효과를 설명해내요. 뭐로? 광양자설로. 봐봐, 벌써 이름에 자가 들어가잖아. 그래서 뭐예요? 빛이 입자임을 증명해내는 실험을 성공해요. 실험을 설명해내요. 빛이 입자야. 이러면서 광전 효과를 설명해내요. 그리고 나면 아인슈타인도 빛이 파동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쯤 시대 가면 빛은 파동도 가지고 입자도 가지네, 도대체 뭘까? 라고 궁금해해내요. 그리고 나서 걔가 파동 때문에 입자인지 입자 때문에 파동인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라우레가 X선 전자기파가 회절하는 실험을 발견해요. 이 회절 같은 경우에는 하이언스는 굴절이에요. 굴절이고 회절까지는 아니고. 네, 회절이라는 건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X선 회절 실험을 해냈다라는 건 뭐 했다라는 거야? 빛의 파동성 실험을 성공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광전 효과는 무조건 입자성인데
회절은 파동성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빛이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거기서 빛이 입자인 거였던 광전효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광전효과는 금속에 빛을 비췄을 때 금속 내부의 자유전자가요. 에너지를 받아서 금속 밖으로 튀어나가는 현상이에요. 헤르츠가 실험한 건 뭐야? 빛을 쐈더니 전자들이 튀어나오네? 근데 왜? 이걸 설명해내지 못해. 그걸 설명해내는 건 누구야? 아인슈타인입니다. 하여튼 근데 그때 튀어나오는 전자를 우리는 광전자라고 이야기해요. 튀어나온 전자를. 그래서 헤르츠 실험은 이래요. 우리가 어떤 금속관에 빛을 쐈더니 전자들이 튀어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이거야. 어떤 진동수 미만의 빛을 쏘면 빛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근데 진동수 이상의 빛을 쏘면 튀어나와요. 아, 진동수를 높여주면 튀어나오는데 진동수 낮추면 튀어나오지 않는다. 아, 전자의 방출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구나? 진동수가 결정하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뭐랑 관계없이 빛의 세기랑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빛을 세게 비추든 약하게 비추든 관계없이 진동수에만 비례해서 튀어나온다고요. 그럼 빛의 세기가 의미하는 거 뭐냐? 빛의 세기가 의미하는 건 그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수에 비례해요. 아, 그러니까 광전자 수는 당연히 우리가 빛의 세기랑 비례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요. 하지만 전자의 방출 여부엔 세기는 영향수 없죠? 못 준다고요. 그리고 또 신기하게 이 광전자들도 당연히 빛을 받아 나오면 에너지가 생기는데 그 최대 운동 에너지는요. 뭐에만 비례하냐? 진동수에만 비례한다라는 실험 결과를 찾아냅니다. 누가? 헤르츠가. 그거를 설명해낸 건 누구다? 아인슈타인이다. 이제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이걸 어떻게 설명해냈는지 봅시다. 아인슈타인은요. 광자라는 게 존재한다고 했어요. 빛을 광자, 말 그대로 입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논문, 이론을 펴냅니다. 그런데 광자한계 에너지는 빛의 뭐에 비례하더라? 진동수에 비례하더라 라는 거를 이해해냅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 빛의 진동수에 따라 광자 에너지 가지는 거. 얘가 누구야? 플랑크의 이론이었잖아. 근데 빛의 에너지는 광자가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불연 속도 값을 가지고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에 비례한다는 거 찾아내요. 그러니까 광자가 1개면 빛은 HF야. 광자가 2개면 EHF야. 광자가 3개면 3HF만큼 에너지를 가질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1.5HF는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원속적이라는 것도 설명해내는 거죠. 이렇게 광양자설을 펴내고요. 얘를 가지고 이 광전효과 설명해내는데 그거 설명할 때 얘가 이야기한 게 일함수 개념입니다.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떼어내는데 이거 오타예요. 미안해요.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속이 있다고 치면 이 양전하가 있겠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전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게 도체야. 금속이고. 근데 중요한 거 얘네들이 이 금속 바깥으로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 튀어나오진 않아요. 얘네들은. 그렇다라는 건 그래도 플러스들이 전자들을 구속하고 있다는 소리죠. 근데 우리가 얘에다가 빛을 비추면 이 전자들이 튀어나온다고요. 아하, 그러면 이 빛이 얘가 구속하고 있는 에너지보다 크면 튀어나오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 이람수라 그래. 저는 얘를 그래서 구속 에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춰주는 광자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작아버리면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는데 얘가 이람수보다 작아버리면 세기가 세든 약하든 전자 튀어나오지 않아? 전자 튀어나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진동수만 높여버리면 그래서 이람수보다 진동수가 커져버리면 그 광자 에너지가 커져버리면 세기가 약하든 강하든 전부 전자들이 튀어나와요. 근데 수가 더 많죠. 얘는 뭐에 비례해? 세기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센 빛일 땐 많이 나오고
약한 빛일 땐 적게 나오는 거야. 하지만 튀어나오고 튀어나오지 않는 비교는 뭐에 대해서 필요한다? 이람수와 진동수의 관계에서 필요하다. 광자 에너지와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진동수가 작으면 안 나오는데 진동수가 높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진동수에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 결정나겠다. 그거를 문턱 진동수, 한계 진동수라 그래요. 문턱 진동수는 전자가 방출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예요. 그러니까 빛의 진동수가 문턱을 넘어가. 그러면 당연히 전자들이 뭐예요? 방출되죠. 하지만 빛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가 작으면 전자들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전자들이 이 특정 지점보다 작은 진동수에 비추면 빛이 안 나오잖아. 전자들이 안 나와. 하지만 이거보다 큰 전자를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해? 얘를 문턱 진동수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진동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광자의 운동 에너지가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것도 찾아내죠.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와 관계가 없어요. 세기가 약하든 강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에 비례한다? 진동수에 비례해서 커진다라는 걸 찾아내죠. 아니, 찾아내기보다 설명해내죠. 얘가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이에요. 그래서 광전효과 헤르츠의 실험을, 입자성을 밝히는 실험을 진짜로 빛은 입자다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설명해내요. 그러니까 빛은 이중성을 가지는데 파동성을 가지는 건 간섭현상, 회전현상, 편가현상, 복굴절 현상 등으로 이 파동성을 설명해내는 애요. 그래서 하이어스 토마스와 라우에가 거기에 기여 있습니다. 빛의 입자성에 기여한 사람들은 뭐냐? 우리 광전효과, 컴퓨터 효과 같은 거예요. 헤르츠가 실험한 거 아니면 컴퓨터, 사람이 실험한 컴퓨터 효과 같은 겁니다. 이건 나중에 궁금한 사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입자성에 우리 고유한 사람들은 공헌한 사람들은 뉴턴, 플랑크, 아인슈타인 등이 있어요. 하지만 입자도 맞고 파동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빛은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둘 다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광전효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O, X로 표시해봅시다. 금속에 비추는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 이상이면 전자가 튀어나온다? 맞죠? 작으면 안 튀어나오고. 그 다음 광전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빛의 최저 진동수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이람수는 이 금속에서 빛의 진동 최저 진동수는 예를 들어서 이 금속에 얘가 플러스가 많아. 얘랑 이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자들이 튀어나오기 힘들겠죠. 얘는 금방 튀어나올 거고. 말 그대로 그 금속의 구속력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광전자가 쓰는 최대 운동의 얘가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광전자가 가질 수 있는 운동 에너지의 최대값은요. 빛의 세기랑 비례하지 않죠. 뭐랑 비례해요? 진동수랑 비례해서 커진다고요. 진동수랑도 정비례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X입니다. 그 다음에 광전효과 실험은 빛의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고 입증하는 게 아니죠. 광전효과 실험은 뭐를 이야기한다? 입자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2번으로 갑시다. 금속판의 진동수가 F0고 빛의 세기가 I0인 빛을 비추었더니 전자가 방출됐대요. 방출됐네요. 그러면 이 빛의 진동수가 F0고 금속판이 가지는 문턱 진동수가 있는데 누가 더 크다라는 소리야? 빛이 가진 진동수가 더 크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방출된다고. 그러니까 문턱 진동수는요. F0보다 작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세기를 EI로 증가시키면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당연히 뭐가 증가해? 수가 증가해야죠. 그러니까 니은이 틀려요. 그 다음에
빛의 진동수를 EF0로 증가시키면 진동수가 증가했죠? 그럼 당연히 최대 운동 에너지도 뭐예요? 진동수랑 비례해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보의 수소 운전 모양의 에너지 준위와 금속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에너지 준위에서 보면 A의 에너지가 가장 크고요. C가 크고요. 그 다음에 B가 크죠. 에너지랑 진동수랑 비례하니까 진동수의 관계도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A가 제일 크고 C가 크고 B가 커요. 근데 나에서 봤더니 A를 비췄더니 방출돼요. 근데 문제에서 C를 비출 때는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데요. 그럼 당연히 B일 때도 이거보다 더 작으면 방출 안 되겠죠? 그럼 문턱 진동수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얘와 얘 사이에 문턱 진동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부터 풀어오죠. A인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 수가 증가한다.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광전자 수가 증가한다. 맞습니다. FB인 빛의 금속을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FC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방출 여부는 세기가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누가 결정한다? 진동수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봅시다. 네, 그림은 광전효과 실험 장치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표는 금속판의 A에 B, C의 문턱 진동수가 이런 형태로 다 다름을 나타낸 거예요. 봐봐, 이렇게 금속판마다 진동수가 다르다고요. 문턱 진동수가.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진동수가 2.5 F0는 단색강을 붙였어. 이 단색강은 2.5 F0래요. 그러면 A일 때는요. 문턱보다 얘가 크죠? 그러니까 A일 때는 방출돼요. 근데 B일 때는 문턱이 단색강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B는 방출되지 않습니다. C는요, 당연히 다시 방출되겠죠. 그래서 보면 기억, 금속판이 비일 때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안 일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A의 빛으로는 단색강의 세기,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류의 세기는 I0부터 커진다. 아,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전자가 많이 나와.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흘러.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금속판에서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A일 때와 C일 때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라 다릅니다. 누가 더 커? C일 때가 크죠. 왜냐면 A를 벗어나는 데는 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A일 때는 C일 때는 이 정도만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주어주는 빛은 2.5 HF0예요. 다는. 그러면 이만큼을 빠지고 우리는 2분의 1 HF0만큼 에너지를 가지고요. 얘는 이렇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1.5 HF0만큼 가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C일 때가 에너지가 더 큽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가. 왜? 얘가 문턱 진동수가 구속하는 에너지라고.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나오고 나면 우리가 힘들어서 에너지가 많이 없을 거잖아.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이에요. 네, 다음 시간에 봅시다.